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의정 김상룡과 좌의정 김상원 두 형제의 증조부 김번 선생님 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김번 선생님의 아들, 즉 우의정 김상룡과 좌의정 김상원 두 형제의 조부 김생애 선생님 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김생애 선생님은 1512년에 부친 김번과 어머니 남양홍씨 슬하에서 태어나 1537년에 진사시에 입격한 후 신천 군수를 역임한 인물인데요. 묘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김생애 선생님 묘입니다. 묘가래는 의정부 좌찬성 행신천군수 김공생의 지묘 정경부인 완산이씨 부라고 되어 있네요. 내룡을 살펴보기 위해서 묘지 뒤편으로 약 100m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제 내룡의 등성이를 타고 묘지 쪽으로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룡의 등성이가 두툼하게 살이 쪄 있습니다. 이곳에서 앞으로 곧장 달려가는 용맥은 김번 선생님 묘 쪽으로 뻗어나가고 좌측으로 갈라진 용맥에 김생애 선생님 묘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김생애 선생님 묘도 이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묘지로 입사하는 내룡의 등성이에 돌이 줄을 이어서 박혀 있습니다. 입수처에 이렇게 돌이 박혀 있으면 대개는 후손의 성정이 강직합니다. 비교적 완만하게 뻗어내던 용맥이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약간 경사가 급해지고 한 번 더 고개를 숙이면서 경사가 더 급해진 곳에 김생애 선생님 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판의 형상을 살펴보면 현재 묘기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좌우로 제법 넓습니다. 혈장이라고 할 만큼 좌우로 충분히 넓습니다. 전선의 형상을 살펴보면 김생애 선생님 묘 앞에 보이는 묘가 손자 청음 김상원 선생님 묘인데요. 김상원 선생님 묘 앞에서 전순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형상입니다. 용호사를 살펴보면 가까운 곳에서 좌측을 감싸는 청룡이 있고 우측 묘지 쪽으로 뻗어내리는 내백호가 있고 김번 선생님 묘를 형성하고 있는 애백호도 있으며 그리고 그 애연을 감싸는 애백호도 있으므로 부족함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조안을 살펴보면 애백호 끝자락과 저 앞에 보이는 금성체의 산봉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앞에 빼어난 높은 산봉우리 즉 조산이 없어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만 안산은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고 내룡의 좌우에서 흘러나와 묘지 앞에서 합사한 물이 앞으로 곧장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므로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조사는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물을 살펴보면 그리 높지는 않지만 고추 세웠으므로 김번 선생님 묘역 뒤편에 세운 현무보다 격이 갖춰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펴봤을 때 내룡의 근본도 좋고 현무도 어느 정도 격을 갖추었으며 양내 음수와 같은 변화 후에 묘지로 입수가 되므로 입수 도두의 형상이 뚜렷하고 현재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당판이 충분히 넓어서 혈정으로서 부족함이 없고 전선도 별다른 변화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점, 그리고 조안도 부족함이 없는 점, 좌청룡과 오백호가 어우러져 원만한 복을 형성하여 생기가 머물 수 있는 여건 등을 갖춘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혈이 맺힌 명당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묘지 뒤편에서 봤을 때 좌측 사성 뒤편이 푹 꺼져 낮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우측 사성 뒤편은 본땅과 같은 높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도 역시 우측 사성 뒤편은 낮은 반면에 좌측 사성 뒤편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묘역 좌측과 우측 땅의 높이가 균등하지 않은 것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넓혔을 때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묘역을 형성하고 있는 당판이 원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생애 선생님 묘역은 혈이 맺힐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긴 하였지만 단 하나 혈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당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자인 김상룡과 김상원 두 형제가 정승의 반열에 오르고 이어서 정승과 판서, 대작 등이 줄줄이 배출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발휘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